13번 그림과 같이 BC 노란색이 3이고요. 노란색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 초록색의 길이로 표시해 놓은 게 2 이렇게 주어졌을 때 코사인 각 BCD 가겠습니다. BCD 노란색과 초록색의 끼인 각이죠. 그럼 이 각이 자 여기 각을 알파라고 놓고 자 얘를 알파라고 놓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알파는 둔각이다 라는 뜻이죠. 코사인은 코사인 값이 음수면 삼각형에서 둔각이고요. 양수면 이해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각 DAB, DAB 이쪽 각이죠. 이쪽 각도 우리가 이 각을 이제 베타라고 놓는다면 베타 각도 둔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둔각. 그리고 두 삼각형 ABC, ACD 저쪽 반으로 다시 자른 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예각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뭐 이런 각들이 예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3번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자, 1대2로 내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AE를 지름으로 하고요. AE가 지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커다란 원도 지름으로 하는 원이 3번 AB, AD와 각각 만나는 점이 P1, P2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BC, CD와 만나는 점이 Q1, Q2 자, 이 사각형과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P1, P2 대 Q1, Q2 길이의 비가 3대 5 루트 2일 때 그리고 또 하나 힌트 삼각형 ABD 자 ABD가 떴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ABD 이렇게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도 해석을 해야겠죠. 이 넓이 값이 얼마라고요? 2가 됐을 때 AB 플러스 AD의 값을 구해라. AB의 길이를 X라고 놓고 AD의 길이를 Y라고 놨을 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의 값을 찾으라는 뜻이고 지금 힌트가 아래쪽 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게 먼저거든요. 자, 우리가 이쪽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이쪽 삼각형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힌트, 비례식이랑 이걸 통해서 저 위쪽 빨간색 삼각형으로 뭔가를 얻어내라는 뜻이니까 일단 뭐 볼 수 있는 게 코사인 알파 값 주고 있었죠. 여기에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일단 뭐라도 찾고 저 위쪽 빨간색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3분 BD 정도는 찾고 시작을 해보는 게 맞겠죠. 자, 3분 BD의 길이를 A라고 잡고 3분 BD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A의 제곱은 두 이웃한 변의 제곱 4 플러스 9 마이너스 2배의 곱 들어가고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약분해주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 3 더하기 4 하니까 17이 됐고요. A는 루트 17. 자, 이쪽 길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는 힌트가 되는 루트 17이라는 길이 하나 찾았고요. 삼각형 넓이가 2라는 걸 아는데 그 넓이를 활용하려면 사인 베타가 필요한 거 맞죠? x, y는 어차피 찾아야 될 값인데 그럼 사인 베타를 찾기 위해서 P1, P2 대 Q1, Q2가 3대 5 루트 2 라는 비율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자, 이쪽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를 쓸 수 있겠죠. 지금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했거든요. 여기 지름의 길이의 비가 이렇게 잘랐을 때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지름은 2R이 되겠죠. 지름은 2R이 될 거고요. 스몰 r 그리고 헷갈리면은 라지 R로 써도 상관은 없겠죠. 2R. 그렇다면 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큰 거는 2배가 되겠죠. 1대2 내분이라고 그랬으니까 4R이 되겠죠. 이쪽 삼각형에 대해서. 자,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4R로 표현을 해준다면 사인 법칙 활용에 의해서 P1이죠. P1 대 P2 그냥 천천히 사인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사인 베타 분의 P1, P2가 바로 외접하는 원 지름 2R이다 라고 했으니까 2R이고요. 지름으로 썼으니까 2R로 넣어주면 되겠죠. 또 하나 사인 알파 분의 Q1, Q2
이 길이는 지름이 4r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 사인 베타 그리고 2r이 될 거고요. 여기랑 여기 자리 바꾸면 가능하죠. 그래서 사인 알파 4r이 될 거라서 우리가 비율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 거 먼저 쓰겠습니다. 이쪽. 그래서 4r분의 근데 Q1, Q2에 대한 비율도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넣겠습니다. 5 루트 2 대 그 다음 이쪽 거 들어가주면 2r 대 P1, P2 대신에 3이라는 비율을 넣을 겁니다. 어차피 다 비율이니까 자 r 집어 날려주고요. 곱해버리면 2 그리고 간단한 비율로 처리해 주니까 얘가 5 루트 2 대 6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죠. 자 6입니다. 2, 3은 6이 됐죠. 이 비율이 5 루트 2 대 6이다 라는 걸 찾아냈고요. 코사인 알파 값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으로 돌려야겠죠. 사인 알파로 끌어와 줘야 되니까 자 이쪽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인 알파를 찾기 위해선 직각삼각형 방법으로 알파 직각 자 마이너스 떼고 3분의 1이 되니까 2 루트 2 그리고 코사인은 둔각 이라는 게 확정적이지만 사인은 2, 4분면에서도 양수니까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가 3분의 2 루트 2라면 사인 베타 값이 나오겠죠. 얘가 3분의 2 루트 2니까 사인 베타 값은 자 둘의 곱 돌려주면 사인 베타는 5 루트 2분의 얘랑 얘 곱해주니까 4 루트 2가 될 거고요. 루트 2 약분해버리니까 사인 베타 값이 5분의 4입니다. 자, 사인 베타가 5분의 4. 그럼 이제 넓이로 넘겨줄 수 있겠죠? 자, 넓이로 넘겨주기 위해서 공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주면 넓이 들어가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고 사인 베타 5분의 4를 곱해준 게 넓이 2가 된다라고 했고요. 약분해줬고 이렇게 해버리면 xy는 바로 5 곱해서 5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사인 베타를 찾았으니까 코사인 베타도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줄 수 있겠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베타는 둔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 직각삼각형 방법으로 들어갈 건데 주의할 거 둔각이었다 라고 했어요. 베타일 때 5, 4 그럼 여기는 3, 4, 5 들어가니까 코사인 베타 값은 얼마가 된다? 코사인 베타 여기에서 5분의 3이지만 주의해야 될 거 둔각이니까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까지 찾았으니까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삼각형 지금 현재 여기다 간단히 그림 끌고 와서 가주면 A, B, D였고요.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베타라는 각을 끼고 우리가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Y라고 잡았고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17인 상태에서 코사인 베타 값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서 X, Y에 관한 힌트를 한 번 더 끌어내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 들어갈게요. 17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그리고 코사인 값 곱해 들어가면 플러스 5분의 3이 될 거고 우리가 여기 xy 곱이 5다는 거 아니까 이 5도 넣어버리면 약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힌트 하나 얻어지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 3은 6이죠. 6 저쪽으로 넘기니까 11이라는 힌트 하나. 자 그럼 두 개의 힌트가 나왔거든요. 곱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습니다. 그럼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뜻이 되겠죠. 최종 x 플러스 y는 제곱으로 처리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로 그냥 처리해주면 그냥 전개로 가면 되겠죠. 11 플러스 5이 10 그래서 21이 되는데 x랑 y는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양의 제곱근 루트 21이 되겠죠. 14번 A는 0 이상인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속도 자 얘는 속도식인데 4차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이 0, 1,
A, EA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VT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4차일 때 점 P가 T는 0에서 출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그럼 0 이상에서 우리가 VT가 0이 되는 지점, 중근 제외죠. 중근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진 않죠. 그래서 근이 한 번만, 근이 교점이 실근이 한 개인 게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중근, 삼중근 이런 건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실근이 하나만 나오도록 하는 A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0부터 2까지 그냥 VT 자체, 절대값 하지 않죠. VT 자체를 정적분한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A 값에 대해서 변화량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의 개수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뜻인데 A와 EA가 만약에 서로 다른 0과 1이 아닌 다른 값이라면 근이 4개가 생기니까 운동 방향을 하나, 둘, 세 군데에서 0 말고 세 군데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A와 EA가 0과 1이라는 중근을 갖는 형태를 만들어낼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0이면 자, 여기가 A가 0이면 근이 뭐가 되죠? 0. 0이 3개가 되고 1이 하나. 그래서 한 개짜리 근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VT식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T, 0이 3개니까 T의 세제곱, T마 1이라는 형태가 되니까 VT 그래프 한번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0이 3중근이고요. 그리고 1이라는 근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을 때 3중근이고 자, 주의할 건 감소하면서 시작하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하겠죠.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3중근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형태로 통과를 하겠죠. 자, 그럼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원하는 조건 2까지 가긴 갈 건데 변화량 절대값 할 건데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는 조건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겠죠. 맞죠? 우리가 뿔에서 마로 바뀌는 지점이 딱 한 개밖에 없죠. 0은 이제 제외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0부터 2까지 이 식 자체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자, 전개해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 자, 이 부분의 넓이, 정적분 값은 이제 넓이로 할 건데 누가 큰지 작은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정적분 값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dt에 대해서 자,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 t의 5제곱 플러스 4분의 1 t의 4제곱 0부터 2만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16, 4가 될 거고요. 5분의 얘는 5분의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12, 5분의 마이너스 12 일단 음수가 떴습니다. 확인은 해봐야겠죠. 답은 객관식 답은 없으니까 얘는 아닐 것 같고 처음에 이 A가 0으로 가는 3중근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이번엔 A가 0이 아닌 누구를 잡는다? A가 두 번째 케이스로 가면 A가 1이라면 자, 그럼 1이라면 얘가 1이면 2A는 2가 되겠죠. 그럼 근이 뭐뭐가 생긴다? 0. 1은 중근 그리고 2라는 근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래프 다시 한번 VT 그려주면 0, 1은 중근, 2가 근 하나. 그럼 올라가면서 접하고 이렇게 됐다면 원하는 조건이 맞나요? 자, 우리가 VT가 얘가 0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뿔뿔이니까 부호 변화 없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겠죠? 그럼 2에서 뿔에서 마로 딱 한번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케이스가 돼서 또 실제로 정적분 해야겠죠. VT 식으로 잡아주면 VT는 마이너스 T 0 하나 1이라는 중근 하나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정적분 값을 생략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이 VT를 실제로 전개해서 정적분 해주면 계산 생략하고 15분의 4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까지 정확히 이제 답은 이미 객관식이라 보이긴 하지만 자, 얘가 누구일 수도 있다? 얘가 1일 수도 있겠죠. 얘가 1이라는 건 A가 얼마? 2분의 1이라면 그렇다면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2분의 1이라면 근이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1이 중근, 0 하나, 1 중근, 그리고 또 하나의 근이 2분의 1입니다. 이 상태의 VT 그래프, 자, 얘 VT였습니다. VT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주면 0,
그리고 1이 중근이고, 자, 얘를 2분의 1이라고 잡아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자, 중근의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근이니까 접하고 바로 내려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도 조건은 맞나요? 딱 여기에서만 A는 2분의 아니라 T가 2분의 1일 때만 부호를 딱 한번 바꾸는 거 맞죠? 뿔에서 마로. 여기는 마마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T는 2분의 1에서만 딱 한번 바꾸는 거 맞는 케이스가 됐으니까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VT 식 가지고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T T마 1의 제곱 T마 2분의 1이고요. 이 값도 실제로 정적분을 해본다면 VT 정적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1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음수여서 안되고 변화량의 최대값은 15분의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자, 구하려고 하는 건 3항부터 6항까지 곱했을 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자, 곱해서 음수다. 그럼 A3 어떤 것도 0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걸렸으면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도 우리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찾는 거에서는 이렇게 그죠? 굳이 0이 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3, 4, 5, 6항까지에 대해서. 그리고 4개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라는 건 음수항의 개수가 1개 또는 3개까지만 가능하겠죠. 홀수계로 나와야지 곱해서 음수가 될 거니까. 자, 이러한 조건 생각하면서 이제 A1이 K라고 했으니까 K부터 실제로 시작해 가야겠죠. A1은 K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A2는 K는 지금 현재 양수라는 게 확정적이니까 자, 위에 걸 기억, 아래 걸 니은이라 그러면 니은식 타고 가면 되겠죠? 니은식 타고 가주면 K 마이너스 자, N이 자, 여기서 주의할 거 A2면은 A2를 구하고 싶으면 하나 더 작은 값 N에 2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없어지면서 마2라고 확정이 돼버리네요. 자, A2는 마2고요. 그럼 음수죠? 그럼 바로 A3항 따라갈 수 있겠죠? A3항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기억식 타고 가주면 기억식에서 A3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A2 마2 플러스 자, 자, 여기가 3이면은 n은 하나 더 작은 수, 이 2는 4-k, 그래서 2-k라고 되겠죠. A3항이 2-k가 나왔으니까 이제 케이스 나누어서 들어가야겠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자, A4항 가겠습니다. 2-k가 양수라면 2-k가 양수라는 건 A3항이 양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럴 때 그럼 K값은 -K는 크다, 마2보다 K는 작다, 2보다 K는 자연수거든요. K가 2보다 작으려면 뭐밖에 없나요? K는 1일 수밖에 없네요. 얘는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 값도 그냥 찾고 확인을 할게요.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K가 1입니다. A3항은 양수고요. 그럼 A3항은 2-1, K를 1을 넣어주니까 자, K를 1을 넣고 들어가주면 1이 될 거고 그럼 A4항은 자, 여기 A3항이 1이면 니은식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A4항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2, 3은 6,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A5항도 계속 찾아주면 자, 음수였기 때문에 4항이 음수였죠. 그럼 기억식 타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4, 2, 8,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될 거고요. 5항은 1이고요. 그럼 한 번 더 A6항 찾아주면 A6항은 5항에다가 자 5항이 1이었기 때문에 니은식 타고 가야겠죠?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10 마이너스 10이 됐죠? 마이너스 10. 자, 그럼 확인. 3항, 4항, 5항, 6항, 홀수가 2개, 모순이 생겼습니다. 홀수가 1개 또는 3개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안 됐고요. K가 1일 때는 안 됐으니까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건
마 k가 양수일 때 했거든요. 그럼 k가 자, 둘 중에서 k가 이제 음수 쪽으로 가주면 되니까 k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방금 했던 게 k가 2보다 작다 해서 k는 2를 확인했는데 k는 1일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k가 2가 됐다라는 건 a 3항이 음수다라는 뜻이 되겠죠. k 3항이 음수입니다. 그럼 a 4항을 찾아야겠죠. a 3항은 여기에 있고 a 4항은 자 a 3항이 음수니까 기억식 타고 갑니다. k에 플러스 n에 3을 넣어줘야 되니까 2, 3은 6, 마이너스 k 그래서 8 마이너스 2k 자 a 사항이 8 마이너스 2k라고 나왔고요. a 사항 다음 항에 대해서 우리가 5항에 대해서 또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여기에서 A5항에 대해서 A4항이 양수라면 A4항이 양수라는 건 8-2K가 양수일 때랑 A4항이 음수라면 8-2K가 음수일 때로 또 나눠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는 마이너스 2K가 마팔보다 크다, K는 작다, 4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앞에서부터 연속적인 조건으로 오니까 K는 2보다 커야 된다.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자연수 K 값이 하나 나오죠. K가 얼마? 이쪽에선 3으로 하나 가능합니다. 네, K가 3일 때. K가 3이라면 우리가 A3항부터 조사해야 되니까 A3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A4항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8에서 6 빼주니까 A4항은 2가 되고요. A5항은 자 계산을 해야겠죠. 양수니까 아래쪽 타고 갈 거고 2 마이너스 8 K가 지금 3입니다. 마이너스 3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있죠. 그리고 A6항까지 해주면 A6항은 마이너스 9 앞항이 음수였으니까 기억식 타고 갈 거고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5, 20 K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음수 개수 체크. 하나, 음수가 2개, 3개. 얘는 맞네요. 그래서 K 값으로 일단 가능한 건 K는 3 가능했습니다. 가능한 거 체크해놓고 K가 3인 거는 A4항이 양수인 파트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이쪽 음수 파트로 가야겠죠. 이쪽에 대해서. 그럼 K는 어쩐다? 4보다는 커야겠죠. 4보다 큰 상황으로 갈 거고요. 그럼 또 한번 여기에서 5항이 케이스가 5항 말고 6항이 케이스가 나뉘겠죠. 이렇게. 그럼 A5항 마저 쓰고 가겠습니다. 지금 A4항이 음수 타고 왔으니까 기억식 타고 들어가면 A5항은 앞에 4항 8-2K에서 플러스 4를 넣어주니까 8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될 거라서 16 마이너스 3K로 잡히네요. 이게 A5항은 16 마이너스 3K 여기에서 케이스 또 나뉘는 거 A6항 갈 건데 A5항이 양수라면 16 마이너스 3K가 양수다. 그렇다면 K 값은 3K 마이너스 3K가 마 16보다 크다. K는 3분의 16보다 작다는 건 5와 3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속 연속 조건으로 K는 4보다 컸죠. 그래서 K는 4보다 크고 5점 얼마보다 작다. 그렇다면 K가 또 누구일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K가 5일 때 확인 가능하겠죠. K가 5일 때 A3항부터 다시 찾겠습니다. K가 5면 마3 그럼 4항은 이쪽에 있습니다. 마10, 마2가 될 거고요. A5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K에다 5 넣어주면 1이 되겠죠. 그리고 A6항은 마무리 5항이 양수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0, K가 마이너스 5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면서 음수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K가 방금 얼마? 5일 때도 가능하고요. A5항이 양수일 때 했다면 이제 반대쪽으로 A5항이 음수다. 그럼 범위가 바뀌겠죠? 이거 뒤집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K가 얼마보다? 5와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일 때 K가 다시 쓰면 K는 3분의 16보다 더 크죠. 그럼 A5항에 집어넣어주면 A5항은 항상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A6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A3항은 누구였다? A3항은 2-K고요. A4항은 8-2K고요. A5항은 16-3K. 그리고 얘가 무슨 수였다고요? 음수였습니다. 음수. A5항은 음수. 그 다음에 A6항은 5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기억식 타고 가주면 A6항은 A5항 16-3K에 플러스 5, 20 마이너스 K가 될 거라 26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이 값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처리해 줄 건 K의 값이 5. 얼마 3분의 16보다 더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5. 얼마니까 음수겠죠. 그 다음 5, 20 여기 뒤에도 음수. 자, 세 개가 연속 음수가 나왔으니까 26-4K는 어째야지 양수일 때만 지금 주어진 값이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4K는 크다 마이너스 26 K는 작다 6.64 24니까 6.5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런데 해당하는 값이 K 값이 여기 5.5와 3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조건도 있었죠. 5. 얼마는 커야 되고 6.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해당하는 이 안쪽에 있는 자연수 K는 6밖에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K 값은 6, 3, 5, 6 모두 다 더해주니까 14가 되겠죠. 2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간에 x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 한 가지 양변을 미분한다 하나. 자, 양변 미분해주면 g'x는 바로 fx가 되는 거 맞죠? 인테그랄 이 구간에 있는 x가 이 t자리에 쏙 들어가는 형태로 끝난다. 그래서 구간에 x 미지수 변수 x가 있으면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그래서 g 프라임이 도함수가 fx라는 건 g 프라임 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된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뭐 한다? x의 0 구간 윗끝 아랫끝 같게 넣어준다면 g0은 0이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일단 해석을 한번 하고 문제는 생각을 해야겠죠.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fx라는 게 x의 제곱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g 프라임 x가 x의 제곱 점점점 이렇게 되면 gx는 적분을 해주면 될 거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 3차가 나올 거고 g0은 0이니까 상수항은 0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3차 함수에 대해서 개형 3차 함수의 개형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가장 특징적인 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극값을 갖는 케이스와 계속 증가만 하는 케이스 일단 두 개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 개형 가지고 F9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다음 박스 조건을 만족해라 라고 했습니다. X가 1 이상인 자 제한된 이쪽 범위에서 실수 전체는 아니었겠죠. 1 이상인 지점에서 fx의 값은 G4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극소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F4 값이 아무데나 있진 않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데 극소 값에 대해서 이 지점을 4라고 잡은다면 자 여기가 바로 y는 G4 값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x1의 위치가 이런 데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 전체를 봤을 때 G4 값이 최소값으로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에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4와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보다는 오른쪽에 x가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x가 이쪽에 1은 그래서 4는 넘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가능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하고 이런 형태까지 일단 박스에서 생각해 낼 수 있고 그럼 이쪽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쪽 계속 증가만 한다면 x 4를 아무 데나 하나 잡더라도 자 여기에 4가 있고 1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그럼 1 이상 이쪽에서 이 4의 값이 최소값으로 불가능해지겠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안 되니까 제거하고 그 값을 갖는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절대값 fx
는 절대값 gx 이상이다. 모든입니다. x가 1 이상. 자, 우리가 절대값을 했다는 건 항상 0 이상이겠죠? 0 이상의 값들인데 절대값을 했을 때 그러면 이쪽이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 G3의 값이 0일 때는 항상 성립하겠죠? 그럼 아닌 경우 음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극값을 갖는 형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자 여기는 이제 극값을 갖는 게 4라고 확정은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지는 x축 아닙니다. 이 같아지는 지점보다 오른쪽에 x는 1이 있어야 된다면 자 3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의 값을 생각을 할 건데 3의 값, 이 지점이 만약에 양수면 자 얘가 양수 자 양수라면 우리가 x축이 얘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x축 이렇게 가질 거고요. 이럴 때 절대값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절대값 초록색 그래프가 이 G3이라는 값에 얘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이 자체인데 이거보다 전부 이상이다. 말이 맞지 않죠. 그럼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수면 괜찮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음수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4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x축이 이런 데 있고요. 자는 x축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만약에 3이 있다. 함수값이 여기에 3이 있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x축 가지고 절대값을 해준다면 노란색 기준으로 꺾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값을 절대값 하면 여기로 가버립니다. 여기가 바로 절대값 G3의 값이 되죠. 그럼 모든 빨간색 그래프가 G3 이상에 있나요? 얘도 모순이 생겼죠. 양수여도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겠죠. G3이 0이어야지 이 뒤에 이 조건이 전부 모순 없이 다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G3이 0이다.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극값 갖는 형태의 그래프 그려주고요. 여기는 4고요. 3은 살짝 왼쪽에 3 그려주고 여기를 바로 x축으로 인정해주면 자 절대값 다시 한번 그려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바로 0이죠. G 절대값 G3 값이 0이 됐고요. 그렇다면 얘는 항상 0 이상 그럼 전체적으로 식이 만족해진다. 그럼 G3이 0이다 라는 힌트가 이렇게 어렵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gx에 대한 정보 g0도 0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g0도 그래서 0은 여기에 있을 거니까 gx의 근 두 개를 알고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식작보 들어가면 gx는 3분의 1 0이라는 인수 하나 갖고요. x 마 3도 하나 갖고 또 하나의 근은 x 마이너스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3차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얘 전개해서 굳이 다 얘를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이 k 값을 찾을 수 있는 게 g'4가 0인 거 하나 쓸 수 있죠. g'4는 그 값으로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래서 g'x 자 3분의 1 상수 앞으로 끌어내버리고요. 앞에 거 미분 그래서 하나씩 다 1차니까 최고차항 개수 1들이니까 하나씩 가리고 두 개씩 남는 꼴이 되겠죠. x-3 x-k 플러스 자 이번에 가운데 거 가려주면 x-k 플러스 이번엔 끝에 거 가려주니까 x-3이 되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g'4만 넣어주면 되니까 바로 g'4로 들어가주면 3분의 1 자 여기 4 넣겠습니다. 앞에는 1이고요. 4 마이너스 k 자 그리고 이쪽에는 4 넣어주면 4 마이너스 k 그리고 이쪽에 4 넣어주면 플러스 4가 되고 있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겠죠. 그럼 이 안쪽에 값이 0이면 되니까 4 마이너스 k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면 되고 5k가 24 그래서 k는 5분의 24가 되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 F9는 우리가 fx는 바로 g'x와 같은 거 맞죠? 그래서 그냥 이 식 살려서 그대로 쓴다면 g9는 g'9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여기에 9를 넣어서
K값 K값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가로 9 넣겠습니다. 6 그리고 9 마이너스 K 플러스 9 마이너스 K 플러스 9 곱하기 6이 되고 있고요. K값 대신에 이제 누구 넣어주면 된다고요? 5분의 24 넣어주면 됩니다. 이 안쪽식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3분의 1 전개해버리면 3분의 1 전개하면 5, 9-K 플러스 3, 6, 18이 되고요. 이제 여기다 K값 대신에 얼마? 5분의 24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5에서 24 빼면 5 곱하기 5분의 45에서 24 빼니까 21이 될 거고요. 약분하면 21 플러스 18 그래서 39가 됩니다. 선생님은 GX식을 잡고 미분해서 썼는데 계산이 좀 깨끗하진 않았는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은 혹시 식을 다시 한번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가 여기 극값 gx를 미분한 식은 이렇게 극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하나의 근이 4 그리고 또 하나의 극값이 뭐 어떤 값이다 라고 놓는다면 fx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죠? 최고점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꾸로 다시 적분 통해서 gx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자기가 편할 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이식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절대값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쪽에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이 갖는 의미까지 그래프 해석 정확히 해야겠죠. 21번 실수 t에 대해서 앞에 있는 로그 그래프를 fx라고 할게요. fx는 우리가 식 해석하기 편하도록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t. 자, 얘는 개형이 어떻게 된다? 원래는 미시 2면 증가함수인데 x축 대칭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감소함수 이런 형태의 개형을 갖는 그래프가 될 거고, 자, 뒤에 있는 거 지수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2에 x-t. 자, 미시 2 증가함수니까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그대로 t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죠. 얘는 x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요. 이 fx는 y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ft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식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hx라고 바꾸겠습니다. hx 그리고 얘도 hx 새로운 함수 f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함수 바꿔주고요. 다음 명제의 규칙에 따라서 A, B 할 때 A, B, C에 대해서 기억이 참이면 100 그리고 거짓은 다 0점입니다. 니은이 참이면 10 디귿이 참이면 1점 이렇게 처리를 해서 A, B, C 값 더한 걸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0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먼저 함수값 대입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F1은 1이다. F1은 1이다. 자, 해석할 때 FT에서 T값 t가 1일 때 교점의 좌표가 1이 된다라는 뜻이죠. x의 값은 1이다. 자, 그럼 h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t에다 1을 넣어주면 x에는 1을 t1, x1을 동시에 다 집어 넣어준다면 t는 1, x는 1 넣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1 플러스 1 이 값을 계산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이 나오고요. 여기는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g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g에다도 1 넣어주면 2의 1 마이너스 1은 2의 0제곱이니까 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됐고요. F2도 확인해야겠죠. F2는 2다. t는 2고요. x는 2일 때도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겠죠. t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x와 t 모두 2를 넣습니다. 2에 2 플러스 2. 그렇다면 얘는 얼마? 1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엔 g에다도 넣어주면 2에 2 마이너스 2는 2의 0제곱이니까 1이다. 서로 같은 거 맞죠? 그래서 교점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은 그래프로 해석이 들어갈 건데 이제 둘이 교점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자, 얘 H는 노란색으로 그려주고요. 노란색 그래프. 그 다음 이쪽 GX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이 X 좌표가 FT였던 거 맞죠? 얘가 FT. 노란색이 HX 로그 함수, 그 다음 빨간색이 GX 지수 함수일 때, 자, 이랬을 때 t값이 점점점 커지면, t값이 커진다라는 건 우리가 노란색은 t가 커진다라는 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점점점. 노란색은 얘를 이렇게 y축으로 들어 올리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색깔 구분해 준다면, 얘가 이제 H2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빨간색 또 같이 T만큼 같이 커지면 얘는 X축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얘가 G2가 됩니다. 이랬을 때의 교점. 자,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1일 때는, 근데 2일 때는 교점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교점이. t 값이 커질수록 ft의 값도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H3 해보면 자 t값이 조금 더 커지겠죠? 위로 이렇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G3은 t가 x축 방향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이번에 생긴 그 교점 HT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FT의 값도 증가한다.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에서 방금 활용했던 그래프 개형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디귿에서 자, 노란색 H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그리고 교점이 바로 뭐였다? FT였죠.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는 ft보다 t가 항상 더 크냐? 그러면 t가 ft보다 왼쪽에 있냐? 이쪽에 t가 위치하는 게 맞냐라는 거 확인하라는 거죠. ft가 t 이상인 게 맞는지 양수 t에 대해서 가진 건 노란색 h 그래프와 그리고 빨간색 G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 FT일 때는 서로 값이 딱 동일하죠. 그런데 T일 때는 T가 이 디귿 선지가 맞다면 HT에서 우리가 누구 값이 이 위치에서 누구의 값이 얘가 이제 HT가 될 거고요. 이쪽은 GT가 됐을 때 누구 값이 더 크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노란색 쪽이 더 크니까 GT 쪽이 더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디귿 선지가 맞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디귿을 확인하기 위해서 HT에서 GT를 뺀 게 양수인지를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HT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T 플러스 T고요. 여기에서 GX식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T, X에다가 T를 넣어주니까 T 빼기 T는 2의 0제곱이 돼서 얘는 1이 됐죠. 얘가 양수인지를 확인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로그랑 다항이 섞여 있는 형태는 어려우니까 또씩 연립 둘이 좀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1이고요. T마 1이 로그 2의 t보다 양수라면 t가 양수라면 항상 얘가 성립하니 얘를 이제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한번 체크할 겁니다. 자, 좌변은 t마 1 그래프고요. 우리가 로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로그 그래프 들어가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얘는 자,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그 그래프. 그리고 t마 1은 기울기가 1이고요. Y절편이 1이고 X절편 1에서 0, 이 점 딱 지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함부로 그래프 그리지 말고 로그에서 그 다음 값 t가 2면은 2,1을 지나고 있죠? 2,1을 지나는데 로그도 t에 1을 넣어주면 로그 2의 2도 1이거든요. 그럼 얘와 얘 그래프 모두 다 어디를 지난다? 2,1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항함수와 로그함수를 같이 그릴 때 함부로 그리지 말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t마 1이라는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얘가 t마 1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파트 로그 그래프를 방금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항상 더 크냐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노란색이 t 값이 양수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항상 크냐?
맞지 않죠? 어느 쪽은 맞죠? 이쪽에서는 맞죠? 이쪽에서는. 그런데 어디에서? 이쪽에서는 이쪽 파트에서는 초록색 이쪽이 더 큰 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디귿은 맞지 않다는 게 항상 성립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A와 B에서 점수를 계산해 주니까 110이 답이 되겠죠. 22번 0이 아닌 정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 자, 그러면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a 0이라는 중근과 2a라는 근을 갖는 이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자, k도 정수입니다. 곱이 마이너스 12가 된다. 우리가 곱이라는 건 12의 이제 약수 내에서 생각해 줘야겠죠. k값. 그리고 음수가 됐어요. 이게 만족하는 A에 대해서 F'10의 값을 구해라. F'10이니까 미리 찾고 가겠습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AX가 됐고요. F'10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A 값을 찾을 건데 10 넣어주면 300 마이너스 40A에 대한 이 값, A 값을 찾아서 얘를 만족시켜주면 되겠죠. 박스에 있는 조건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는 앞에 있는 가로 뒤에 있는 가로 곱해서 음수다. 앞에 거와 뒤에 거 부호가 다르면 되죠. 그럼 앞에 거는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그런데 이 x라는 좌표가 이쪽 저쪽에 끼어있죠.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그랬을 때 둘이 곱해서 음수다.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x1과 x2, 자, x1이 여기에 있고 x2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값까지 이제 같이 잡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건 양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x2가 고정이 되면서 또 하나의 x3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x3다. 얘는 이제 함수값까지 같이 잡았다고요. 그럼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음수. 이런 상황이면 괜찮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상황? 자, 그리고 x1, x3가 x1, 2, 3가 항상 순서대로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자, x1, 자,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로 전부 다 증가함수 형태로 잡혀 있다면, 자, 이렇게 곱해도 양수 기울기, 그리고 이렇게 곱해도 양수, 둘 다 양수 곱하면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증가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됐다라는 건 다시 한번 거꾸로 x1, x2, x3 이렇게 잡혔을 때 둘 사이의 기울기 음수, 둘 사이의 기울기 음수. 자, 둘 다 음수 이런 상황도 안 되죠. 이걸 그래프적으로 봤을 땐 얘는 계속 증가할 때, 계속 감소할 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증가 감소가 다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극값을 포함하는 구간 안에 x1, 2, 3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극값을 포함하는 구간 안에 극값, 그럼 우리가 지금 3차식에서 이렇게 극값을 두 개가 갖는 상황일 때 극대 가지고 있고 극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점 올려보겠습니다. x1이 여기에 있고요. x2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둘 사이 곱하면 증가하고 있는 파트니까 양수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x2 고정하고 x3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감소. 그래서 증가 감소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건 극값을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 x1, 2, 3가 들어가줘야 되고 이 x1, 2, 3가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까지 이 안에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일단 가장 무난하게 fx 그래프 그려놓고 극값을 잡는 위치 한번 이제 들어가서 자, 지금 0이 중근이고 2a A가 양수일 때부터 일단 보편적으로 한번 시작해 주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가질 건 22번이죠. 그럼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시험장이었으면 분명히 A를 음수부터 잡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음수 쪽에서 나오거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수 쪽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보면 자, 0이 중근이고요. 2a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근 갖고 이렇게 가겠죠. 얘가 fx입니다. 그럼 x1, 2, 3가 극값을 전부 가진 범위 안에 있을 건데 이걸 만족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 얘는
확정적으로 k, 자 여기에 극값이 하나 있는데 마일, k를 마일 하나 잡아주면 k 플러스 1은 마일 플러스 1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해서 딱 이 안에 k 값이 얼마일 때 k가 마일일 때 확정적으로 하나 성립하는 게 보입니다. 극값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범위로. 자 그럼 또 더 이상은 있으면 이제 안 되겠죠. 자 그러면 k가 1이면 이 0이라는 값으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 맞죠? k가 1일 때는 1부터 어디까지? 2.5까지니까 0이라는 범위 같지 않죠? 그 다음에 k가 좌우로 이제 살펴주면 k가 0일 때는 열린 구간이니까 안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좌우로 살폈을 때 k 값이 마 1일 때 마 2도 확인해 볼까요? 마 2부터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 구간에도 k가 0인 값은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k가 마일일 때 딱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때를 갖는 k 값으로는 마일이 하나가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극소값에서 또 다른 곱이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자 그런데 이미 마 1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곱은 12가 되면 되죠. 그럼 12에서 12 하나여도 되고요. 또 하나 3, 4 연속으로 나와도 되겠죠. 연속으로 k 값 여기가 1.5가 플러스 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의 곱이 2, 6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k값은 나오는 게 불가능하겠죠. 2, 6.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값을 포함하는 건 여기 다 하나밖에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이것 또는 3, 4 이렇게 가능할 건데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찾아도 되고요. 극대에 나왔고 또 하나의 근까지 간격이 2a죠. 비율관계 바로 처리해버리면 2a를 3으로 나눠주면 3등분하면 2점, 2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a 두 번째니까 3분의 4a가 되겠죠. 요거 깨끗이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극소값의 위치가 3분의 4a라는 것까지 찾았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가 이제 3분의 4a 여기에 이제 집중해주면 되겠죠? 그럼 12니까 만약에 k 값이 여기가 k가 12, k가 12라면 k 2분의 3을 더해주면 13.5가 되겠죠? 13.5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곱이 딱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만약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려면 13은 들어가면 안 된다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22번이니까. 자 그럼 13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건 이쯤에 13이 있어야겠죠. 이쯤에 13. 왜? 만약에 여기서부터 13이 이렇게 시작한다면 3분의 4의 왼쪽에서 13이 시작한다면 13도 들어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13보다 3분의 4a가 더 작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로 3분의 4a가 12보다는 크고요. 1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3 먼저 곱하고요. 그리고 4로 나누겠습니다. 9보다는 크고요. 4로 나누면 4분의 39니까 9와 4분의 3이 되면서 9보다 크고 9와 4분의 3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0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3, 4가 되는지 또 체크를 해주겠죠. 첫 번째 케이스 안 되는 거 찾았고 두 번째 케이스 3, 4가 들어간다라는 건 다시 한번 자 3, 4가 들어가려면 두 개가 들어가는 케이스죠. 이번에는 3, 4가 그럼 여기서부터 3 그러면 이쯤 해서 3 플러스 2분의 3이 들어갈 거고 이쯤에 4까지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4와 4 플러스 2분의 3까지. 자 그럼 둘 다 동시에 들어갈 땐 연립해버리면 이 값이 누구보다 크고 3, 4가 동시에 들어가기 위해선 3분의 4a는 4보다는 크고 3과 2분의 3보다는 작아야겠죠. 둘이 같이 연립한 상태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3, 4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위에 거 통분해버리고요. 2분의 9로 처리해준 다음에 모두 3을 곱해주면 12.
4a 3 곱했으니까 2분의 27이 되고요. 4로 나누겠습니다. a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8분의 27이고요. 얘는 또 다시 한번 3과 8분의 3이 되고 있죠. 그럼 또 아까 같이 정수 a가 존재하지 않아요. 3보다 크고 3점 얼마보다 작은 그러한 정수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이쪽 양수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a가 양수일 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a가 음수일 때 가서 직접 찾아주면 될 거고, 우리가 10이랑 34 모두 했는데 우리가 12도 이번엔 빠지겠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0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12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 이 극대 지점이 3분의 4a고 여기가 2a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전히 k가 마1이면 마1부터 2분의 k에다 마1에다 더해주면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서도 k는 마1은 확정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k가 또 하나의 k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없겠죠. 왜? 곱해서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k가 마이너스 12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누구 체크해주면 된다? 곱해서 3개가 음수가 되는데 2개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3과 마4가 동시에 성립하는 게 있는지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서 방금 한번 연립해봤죠. 만약에 여기가 마3이었다면 여기는 마3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동시에 마4도 들어가야 되니까 마4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4 그리고 여기 이 범위 안에 마4 플러스 2분의 3 안에 여기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번엔 연립해주면 3분의 4a가 누구보다 크고 마3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4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작아야겠죠. 통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요. 3을 모두 곱하겠습니다. 마구 4a 3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될 거고, 4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그리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과 8분의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 얼마보다 크고 마이너스 1점 얼마보다 작다. a 값은 마2 하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 값은 바로 얼마? 마2가 되면 되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미리 아까 여기 정리해놨죠? 그래서 300에서 마이너스 40 곱하기 a 값 넣어주니까 플러스 80이 될 거고, 답은 380이 되겠죠.